우리는 내 자신에 속해 있는 한 내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고, 내 자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을 주제로 그린 그림 중에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림과 시가 함께 있는 그림이에요. 요 위에 있는 것이 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채북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왜 제가 선을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그림이 선의 정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요, 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것을 가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불교에서 선 얘기할 때요, 그 한자를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의 진면목, 다시 말하면 진실된 면목을 본다, 이 말을 단순하게 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한 사람의 혹은 자연에요, 진실된 모습을 본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정말로 진실된 모습이 있기나 할까요? 선에서는요, 그 진실된 모습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 그것이 진실된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자연과 하늘의 경지에 맞닿아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그래요. 선하면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이룩한 그 선의 많은 조형들 중에서요, 아마도 최고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의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선의 정원은요, 독일의 한 미학자가 인간이 이룩한 최고의 예술적 희열이다, 이런 식으로 가찬을 받은 정원이기도 해요. 왜 이 정원이 그토록 아름다울까 하는 거예요. 이 정원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한한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정원이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원이기도 해요. 한 가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형식을 넘은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름다움을 넘어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요, 아까 제가 일획을 뭐라고 했나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 정원이 그래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가지는가 하면은요, 이곳은 다른 곳에 있는 돌멩이들만 옮겨 놓은 것밖에 없어요. 저기에 있는 돌덩어리를 여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리 이동만 한 거라고요. 여기에 저 돌멩이를 다듬어 가지고 조각한 것도 없고요, 그 돌멩이들을 아름답게 어떻게 하려고 막 그 유의적으로 뭔가가 작동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돌멩이를 가지고 가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누군가가 발로 밟아도 돼요. 날마다 왜 이렇게 갈고리로 썰어 가지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물결의 모양을요. 날마다 다른 모습이 돼요. 여러분, 모나리자의 미소 보면서 손대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여기는 들어가서 밟아도 돼요. 어떻게 한 예술 작품이요, 이토록 스스로의 형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어요. 손을 대도 되고요, 심지어 이렇게 빗질을 해도 되고요, 다른 것으로 해도 되고요,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작품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뭐라고 없는 것의 모습이죠. 자신을 갖지 않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무한하고 강대한, 다시 말하면 강활한 자유를 느끼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그 흔하고 흔한 돌덩어리들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래서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품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돌멩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선의 정원은 그 선의 세계를 어떤 예술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한 25년 전에 설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전에 설계한 건데요. 전라도 시골에 있는 법당이에요. 정도사라고 하는 법당인데요. 여기도 지금은 이 모습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설계했던 건물이라 가지고요. 최근에 한 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와닿아서요. 이 시대에도 그럼 선이라는 것이 여전히 유용한가?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이 건물은요, 이 스님이 직접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설계를 의뢰를 받고는요, 굉장히 경제적인 거를 설계했어야 됐고요. 이 법당의 옆에 그 평범한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한 것은 저런 모습인데요. 예간은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냥 시멘트 발란 거고요. 문이 닫히면 저런 모습이고 문이 열리면 저런 모습인데요. 전체가 문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건축이에요. 저 위에 무형무점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요, 또 선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형태가 없어야 되고요. 그 어떤 조짐조차도, 예를 들면 어떠한 미적인 것, 감동적인 것, 그 어떤 것들도 조짐이 없는 형식이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고, 또 내가 자식한테 뭔가를 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이런 거 했다라고 자식이 꼭 알아주기도 원하지 않잖아요. 보통의 부모님들이요. 아마 그것이 또 선의 정신이기도 해요. 무형하고 무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적으로 있는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자연을 마치 건물의 벽처럼 만든 거예요. 그림자로 만든 벽이죠. 오히려 산을 그림자처럼 보이게 하면 또 다른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산을 벽으로 쓴 거예요. 방향을 딱 틀게 되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전체가 빛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림자로만 된 벽이 빛의 벽으로 바뀐 거예요. 문을 열게 되면 조금 전에 말하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요, 그냥 평범한 연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건물의 높이를 좀 높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물이 건물 밑으로 쑥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내가 물 위에 떠 있는 건축처럼 느껴지는 장소에서 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문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스스로가 무형하고요, 특별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무짐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건물에 햇빛이 들어오면은요, 창살의 저 그림자들로 인해 가지고요, 무수히 많은 빛의 조각들 느껴져요. 그리고 또 창문을 열게 되면은요, 그 건축들은 전부 사라지고요, 없어져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건축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바람이 그냥 착 들어오고요, 또 주변에 새소리들이 들려가지고요, 범열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건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시멘트에 불과하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한지도 아닌 초배지예요. 초배지만 발라놓은 그런 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름다우려고 하는 데서는 떠나 있는 건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아름다우려고 하면 그 아름다움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신의 세계에 갇힌 자가 밖에 되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자신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과 테두리를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자신한테 열린 세계가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럴 때야 오히려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 자신에 속해 있는 한 내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고, 내 자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끊임없이 서양의 소설이나 또 많은 것들 보면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하나를 보면 초비지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요, 전체로 볼 때는 다른 세계와 다른 시간들이 마치 덩어리처럼 혹은 허공처럼 있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하면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되는 거고요, 다른 방식의 미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